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3D 벨트 모양을 2D로 넘기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전 시간에 저희가 3D 모델링을 같이 그려보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을 2D로 넘길 건데, 제가 2D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요거를 같이 찍으면서 영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전 시간에 본체 했던 거와 똑같이 제가 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라든지 요런 거를 설명하면서 주의점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잘못된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갔던 이유, 사용한 이유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D에서 2D로 넘길 건데 요 부품 같은 거는 조금 주의할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3D에서 2D로 한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 눌러 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는 제가 다시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쭉쭉 하도록 할게요. 시트는 삭제해 주시고, 시트 편집 들어가 주신 다음에 저희는 A2로 사용하기 때문에 A2로 변경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관리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스타일 편집키 눌러 주시고, 지금 각법이 어떤 거 일각법 돼 있는데 요거를 삼각법으로 조금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뷰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삼각법으로 변경, 그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는 본체, 그 다음에 뭐 벨트, 그 다음에 축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저는 뭐 하나씩 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벨트만 가져와서 벨트를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뷰 배치 들어가신 다음에 기준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벨트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갖고 와 주신 후에 우리가 요거를 이쪽 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단면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건 어떻게 좌측면도 아니고 우측면도에서 본 다음에 단면을 해주는 게 조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측면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이 주의할 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음영 처리는 꺼주시고 화면 표시 옵션 들어가셔갖고 접하는 모서리는 좀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단면 할 거예요. 단면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어떤가 하면 요거 우리가 2D 이 모양이랑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어디 방향? 여기서 봤다면 키가 오른쪽 방향에 이렇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방향에 있고, 그 다음 위에 볼트 들어간 부분이 이쪽 위에 쪽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상태에서 반을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키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면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우리 평소에 그냥 작업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단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라냈을 때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볼트 구멍은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키가 어떻게 돼요? 아예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키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키의 모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감점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 원래 평상시에는 웬만한 부품들을 그대로 와갖고 2D 도면이랑 똑같이 잘라주셨으면 되는데, 요런 같은 거 우리가 그대로 자르게 되면 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오셨을 때 저는 좌측면도 요렇게 말고 요거를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말고 요거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다음에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씩 다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하는 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원하는 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들어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90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린 다음에 사용자 뷰 마침 해주셔갖고 찍으신 후에 요도 똑같이 단면을 이용해서 반을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르게 되면 우리가 위에도 이제 키 모양이 표시가 되었고 밑에 볼트도 표시가 되었어요. 근데 볼트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치수 넣기가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말고 한 번 더 돌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말고 키가 이쪽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배치한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오른쪽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오른쪽을 이렇게 잘라내고 있으니까 기준 불러와 주시고 객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여기서 90도 돌리고 또 90도 한번 더 돌려갖고 이렇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셔갖고 단면
객체 선택해 주시고 반을 요렇게 잘랐을 때 요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렇게 키가 지나가는 구멍이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치수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트 구멍도 밑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치수를 요렇게 뽑아내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요거는 도면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면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축도 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이지만, 요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축이 없는, 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 하면 잘못하면 감점이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 요 두 번째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한 3모 정도 드릴게요. 밑에 거 같은 거는 우리가 키가 지나가는 구멍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볼트 구멍도 보이네요. 그래서 요런 거는 맨 밑에 요렇게 단면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를 단면 해갖고 2D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쓸 건 어떤 거? 주석 들어가고 중심선 챙길 거는 조금 챙겨주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두 편면 찍어주시면 중심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찍어주게 되면 중심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요렇게 대각선 찍어주면 대각선 중간에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으면 요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중심 거리 값은 우리가 위에랑 밑에랑 서로 값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건 우리가 치수를 잘못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중심 거리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잘못되었고 실수한 줄 알고 이 그림을 갈아엎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챙겨야겠죠. 그래서 챙길 것만 챙겨주시고 안 챙길 거는 안 챙겨주셔야 돼요. 요거 중심 잘못 챙겨갖고 그림 갈아엎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십자가 눌러주신 다음에 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한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 게 작업할 때 조금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인벤터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내보내기 들어가셔갖고 DWG로 내보내기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인벤터 파일로 보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요 벨트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요거 하나만 따로 제가 그려놓은 답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지 보면 제가 이렇게 다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일단 치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씩 썼던 것들, 규격 봤던 것들, 규격 본 것들, 그 다음에 자로 잰 것들, 그 다음에 중복 안되게 다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썼던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거리 값 됐으니까 중심거리 값, 어쩌면 호칭 지름값 87만큼 넣었고, 그다음에 이 87을 보고 우리 어떤 거, 요 벨트에 있는 것들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에 있는 것들 요렇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갖고 오시면 되고, 규격 보시고 거기 맞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걸로 썼어요? 벨트 들어가신 다음에 타입,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을 우리가 보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 A타입이라고 A타입 찾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만 두게 되면 우리가 이 타입 A라는 타입을 우리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입은 어디 적냐면 우리가 맨 밑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표제란과 부품란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품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질 넣는 것도 배웠고 쭉 배웠는데, 저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비고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고란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벨트를 그렸다면 우리가 벨트 타입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타입은 우리가 부품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들, 여기서 만들었던 것들 이렇게 쭉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 상세도로 제가 하나 그렸었는데, 이 상세도를 그린 이유는 우리가 반지름 0.5, 2, 1에 들어가는데 요게 이쪽에 다 들어가자니 너무 깔끔하지가 않고 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세도를 하나 그렸던 거고, 상세도 그리는 방법은 타원, 우리가 인벤터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인벤터에서 웬만하면 안 써요. 우리가 어차피 2D는 배웠고 인벤터는 또 하려면 또 새로운 기능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방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중심 찍어주고 적당하게 지금 1, 2 다 보일 수 있게끔, 작으니까 더 늘려볼게요. 요렇게 지금 1, 2, 3 다 보이잖아요. 맞죠? 1번, 2번, 3번 다 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해 주시고 요거를 갖고 오신 후에 어차피 요거는 한번 버리는 게 낫겠네요. 버려주시고, 치수도 많으니까 버려주시고, 중복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정리를 싹 다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제가 조금 잘못 지었네요.
늘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 상세도잖아요, 맞죠? 상세도 했으니까 우리가 배울 만큼 키웠겠죠. 우리가 시험에서 한 2배 정도 키우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2배 정도 키워주시고, 요거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선으로 하나 쭉 뽑으시면 돼요. 그다음 우리가 글자 만들어줄 건데, 글자는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막 단면하거나 이랬을 때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쓰는 게 제일 편한데,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요거는 우리가 3.5가 아닌 한 크기 5 정도짜리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것도 인벤트에서 갖고 오게 되면 크기가 5가 딱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요거를 뭐 쓰는 이유는, 저 이거 너무 작게 했네요. 우리가 크게 뭐 어차피 차이도 안 나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뭐 맞춰준다면 크기는 한 5 정도짜리로 이렇게 글씨를 써줄 수가 있겠죠. 써주신 후에 요것도 뭐 제가 한다면, 없었으면 뭐 A 넣어도 되고 B 넣어도 되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거 A의 상세도 촉도는 얼마만큼, 2배만큼 키웠잖아요. 그래서 2대1. 쉽게 외운 방법은 우리가 2대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게 분모, 뒤 앞에 있는 게 분자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요거는 2배잖아요. 그러면 1대2였으면 어떤 거? 요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0.5배만큼 줄였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해요. 원래는 뭐 도면의 실제 크기, 뭐 그 다음에 도면의 크기, 뭐 실물의 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외우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간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치수를 확인할 건데, 치수를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수가 당연히 다 2배만큼 뻥튀기 돼 있어요, 맞죠? 왜 2배만큼 키웠으니까.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CH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1차 단위에서 요거를 제가 지금 2배만큼 키웠잖아요. 선형 치수 축척 어떻게 2배만큼 키웠으니까 요거는 반대로 2배만큼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0.5만큼 반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우리가 특별한 공차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뜯어갖고 어떻게 내가 치수를 알기 때문에 요렇게 고쳐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매치 이용하셔갖고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 요거는 뭐 취향에 때문에 요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치수 보조선을 없애주셔야지 직접 찔러 넣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세도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 각도만 따로 뽑는다 그랬어요. 각도만 따로 뽑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다듬지 이런 거 넣을 때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 빠짐없이 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보면 지금 H7 우리가 끼워 맞춤 공차 들어갈 건데, 이쪽에 축이랑 이렇게 합체가 되었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갔어요. 어떤 걸로? H7로. 저희가 요거는 외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축은 뭐 H6, 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멍은 H7, 그 다음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은 N7, 그 다음에 축키홈, 축에 들어가 있는 키홈 자립하기는 어떤 걸로? N9로, 그 다음에 본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터널 같은 구멍으로 뚫려 있는 거는 어떤 걸로? JS9로 주기로 했어요. 요거를 직접 찾으셔갖고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간편하게 이렇게 외워버리게 되면 요거는 어차피 점수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H7 줄 수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JS9 줬잖아요. 제가 터널같이 뽕 뚫린데 어떤 거? 반다이키든 평행키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평행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춘 공차 JS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춘 공차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하 공차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런 거 기하 공차 같은 거는 우리가 중심을 고정시켜 놓고 측정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중심을 잡아 놓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도 중심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측정하면서 요렇게 제일 크잖아요, 맞죠? 요걸 어떤 거?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만든 우리가 원주 흔들림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 흔들림 96짜리 보고 원주 흔들림 IT 공차 어떤 거에서 5급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는 맨 위에 보게 되면 IT 공차라고 있어요. IT 공차 5급에서 어떤 걸로 96짜리는 여기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15만큼 썼죠. 그래서 0.015만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요까지는 어떤 거? 31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차피 재면서 이렇게 크게 돌리면서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맞죠? 하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오차 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차 크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1을 보는 게 아니고 96쪽에 봤던 거를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벨트랑 기어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데 우리가 허용차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허용차는 어떤 거? 우리가 규격 봤던 거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거? 이렇게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T2의 허용차가 추가되었었고,
평행키를 봤을 때 평행키의 호용차에 보게 되면 T2의 호용차 얼마? 우리가 어떤 거 봤죠? 17짜리 차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들어갔네요. 그럼 어떤 거? 0.1에 0. 그래서 0.1에 0이 이렇게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붙었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어떤 거? 벨트에 차다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벨트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호용차들이 있어요. 각도에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들어갔고, 그 다음에 K값에 0.2 0 0.2에 0 들어갔고, 그 다음에 E값 우리가 E값 안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F값에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들어갔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요런 것까지는 우리가 쓰지는 않을 건데 어떤 걸 쓸 거냐면 바깥지름 DE의 호용차라고 있어요. 이 DE 잘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맞죠? 끝에서 끝에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우리는 이거 크기 얼마? 96. 96이니까 여기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6짜리를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듬질 할 건데, 다듬질 보면 제가 이 기호 표시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요거를 문자로 안 바꿨네요. 저는 W가 없어요. W가 없는 이유는 저는 W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다가 W 썼으면 당연히 W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굳이 여기에서는 W가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W 안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넣어줄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키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도면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키랑 여기랑 합체가 들어갔고, 여기 축 들어갔고, 여기는 키 들어간 다음에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X가 들어갔겠죠. 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키가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힘만 같이 전달받을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XX가 있어요. 이 XX는 뭐 때문에 들어갔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벨트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랑 여기는 기본적으로 XX를 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모르겠어 까먹었으면 어떤 거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요거는 웬만하면 외워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맨 위에랑 맨 밑에 서로 되진 않지만 XX 들어가고 양쪽 측면에 X랑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보면 벨트가 어떻게 들어간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다 물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닿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닿았으면 어떻게 벨트가 운동하기 때문에 Y가 들어갔겠지만 우리가 다 닿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들어갔던 거, 이쪽 측면은 Y가 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가 닿은 다음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Y랑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X 들어갔던 이유가 축이 들어갔는데 축이 움직인 게 아니고 키가 있잖아요. 맞죠? 키가 있으면 거의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가 고정됐기 때문에 돌아도 같이 돌고 안 돌아도 같이 안 돌아요. 그래서 X만 들어갔던 거, 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Y를 줬을 거예요. 그 Y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있어요? 붓씨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붓씨가 있는데 여기랑 이 면이랑 서로 닿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X 들어갔어요. X 들어갔는데 우리가 요게 회전하면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 면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Y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붓씨랑 어떤 거 베어링 닿으면 무조건 다 그냥 Y 달라고요. 요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M4 5짜리 넣을 건데 요거는 제가 치수를 한번 다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는 멈춤 스크류 나사 볼트가 들어갔으니까 미터 나사 표시가 들어갈 거고, M4짜리가 들어갔고, 요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중앙에 놔뒀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강제를 켜서 중간에 선을 놔뒀어요. 근데 요거 이제 단점이 하나씩 나올 거야. 여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치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글자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삐져나오면서 어떻게
이 치수랑 우리가 치수선이랑 글자랑 같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옵션 전체 설정값에서 바꿔갖고 작업해도 조금 편하긴 한데, 요거를 저는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짝이라도 교체하게 되면, 요걸로 옵션 다 뒀다면 살짝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글자가 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외형선 건들거나 막 이래갖고 조금 막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안 건드려 충분히 이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한 건데, 요거를 한다면 요렇게도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다면 전체에서는 스타일 D 들어가신 다음에 수정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문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채우기 색상이라고 있어요. 색상에서 어떤 걸로 배경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배경 색깔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겹쳤다면 어떻게, 지금 색깔이 차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찍게 되면 우리가 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색깔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제가 앞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요거는 맨 앞으로, 요걸 우선적으로 먼저 그렸다면 요렇게 얘가 먼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줄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잘 써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요것만 너무 밑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요거를 먼저 그린 후에 요거를 어떤 걸로, 요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에 그렸던 게 이것보다 한 칸 더 위에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앞에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또 교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키게 되면 요것만 너무 믿고 잘 하긴 안 해봐요. 그래서 감점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딱히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당연히 요것도 잘 쓰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요런 거 같은 거 우리가 끊기가 힘드니까 요런 거는 방금 썼던 그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체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전체 스타일은 제가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저는 요거를 안 쓸 거니까. 여기는 어떤 거? 요것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문자 들어가셔갖고 채우기 색상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색상 어떤 걸로? 배경으로. 그럼 보이진 않지만 얘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뒤에 있는 거는 다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심까지 거리값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요거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선이 교차해요. 그러면 요런 거는 우리가 다시 요거를 먼저 넣은 후에 요걸 넣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거를 다시 앞으로 맨 앞으로 당기고 싶어 할 때는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수정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요 객체들을 어떻게 할 건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맨 뒤로 보내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맨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맨 앞에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는 차이점 보이세요? 여기 살짝 있는데 교선이 우리가 앞에 오면서 채우기 색상으로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벨트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벨트도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축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축도 한번 이렇게 도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카페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교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교재를 받으신 후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